편안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책 고르는 법입니다. 편안한 채널 즐겨 봐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채널이 작정하고 책을 추천한다거나 리뷰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다양한 책을 참고하고 또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책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또 지난 4월에 출간했던 제 세 번째 책 내일의 가능성은 사실상 독서 에세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의 시작인 책 고르기에 대한 제 생각, 노하우를 한 번쯤 여러분들과 공유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딱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미 독서가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안목으로 책을 고르고 읽어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저 책을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책을 고르고 읽어나갈까 편안하게 엿보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고르는 법. 첫 번째, 일단 자신의 지금 관심사를 따라서 책을 고르면 좋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뭔가에 대한 관심 또 호기심이 생기면 1차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는 습관을 갖추면 책과 한결 더 가까워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You are what you read, 당신이 읽는 게 당신입니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읽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라든지 기호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관심사나 호기심에 따라서 책을 읽을 때 좋은 점은요. 책의 내용, 그러니까 책 속에 들어있는 정보라든지 이론, 의견 등을 훨씬 더 충분히 또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비교하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분야에 대해서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더불어서 더 좋은 점 한 가지는요. 관심사에 대해서 읽다 보면 또 다른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가지치기 독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과 호기심에 따라서 책을 찾아보고 골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다. 책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먼저 추천합니다. 책 고르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게 책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건 어찌 보면 책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책의 형식이라 하면 지은이의 문체라든지 책의 구성이나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설령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읽기에 좋은, 내게 잘 읽히는 책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경어체로 쓰인 책은 좀 별로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글자 크기가 너무 커 혹은 너무 작아 그래서 읽기가 좀 불편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구성이나 디자인 측면만 따져봐도 개인적 취향에 맞는 혹은 잘 안 맞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저는 지금 종이책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이책이라 하면 그 물성 또한 읽는 이의 호불호 그리고 완독 여부 등이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자가 원고를 쓴 이후의 과정, 원고의 편집과 책의 디자인 또한 무척 중요한 겁니다. 외관상 내가 잘 읽을 수 있게 생긴 책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직접 구경해보고 넘겨보고 구입하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저도 그냥 편리하게 온라인 서점에서도 책을 많이 주문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가끔씩 온라인으로 제목과 목차, 설명 정도 보고 산 책을 막상 받아보고 좀 실망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종이책은 직접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도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눈에 잘 들어오는 책을 고르는 게 우선이죠. 세 번째는 책에 대한 마음가짐과 연관이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세 번째 대목은요, 언제나 꼭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모두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긴 하지만
사실 저는 소신껏 주장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책을 고를 때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신에게 좋은 책의 기준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책이라면 읽어나가면서 나는 이런 걸 몰랐구나. 혹은 나는 이런 생각은 못 해봤네. 라고 나의 무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 혹은 편견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는 책이 결과적으로 내게 좋은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만나서 좋은 책을 고르려면 사실 사전에 이른바 내가 갖고 있는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말합니다. 자기 가치관, 신념, 판단 등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가 확증 편향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누구나 어느 정도의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기 나름의 확증 편향에 더 많이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런 경향을 지향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서 다친 마음으로 그야말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나의 구미에 맞는 책만 고르는 게 습관으로 굳어지면요. 책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취향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것과는 좀 또 다른 문제예요.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책을 선택하는 데서조차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찌 보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융통성 없고 다친 사람이 되는 역효과도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고를 확장해주는 책의 진정한 효용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책을 고를 때부터 이런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항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라도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을 피력하는 책을 작정하고 읽어보는 관대함,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기자를 하면서 많이 느낀 대목이기도 해요. 기자든 취재원이든 구분 없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볼 여유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보려는 자세, 그런 노력은 사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책을 고를 때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분야일수록 나와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책도 한 번쯤은 읽어보자.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근거로,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라도 읽어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떤가 여러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치 내 생각을 작가가 대신 써둔 것 같은 책을 읽는 게 더 편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딱 봐도 나와는 의견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책도 일부러 읽어보는 편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 또 타인과 소통해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서 내가 해보지 못한 생각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요점. 때로는 직관적으로 싫은 책도 관대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너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출판사에서도 하루에만 새 책이 여러 권씩 쏟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책이 있고요.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울림을 주는 고전도 있고요. 우리가 읽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 또 의지가 없을 뿐이지 읽을 책이 없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책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의 시작은요, 항상 책을 고르는 단계부터입니다. 나의 정성과 애정으로 직접 고른 책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게 됩니다. 물론 시대를 잘 반영하는 훌륭한 베스트셀러가 많고요. 베스트셀러라는 건 어느 정도 대중의 인정과 공감을 얻은 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좋은 책일 가능성,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필요입니다. 책만큼은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으로 주관을 갖고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독서와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말도 많이 하죠. 책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 연습이 축적되어야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안목과 그러한 안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책만큼은 이른바 베스트셀러에 부하내동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진짜 독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누구의 추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압박감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보석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저는 책은 가능하다면 다양한 장르를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잖아요. 물론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이 좀 더 좋아하는 장르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문학과 비문학, 구체적으로는 소설과 시, 에세이부터 인문학, 경제, 경영, 자기계발, 예술, 전기 등등 각각의 장르가 줄 수 있는 충족감이나 만족감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소설만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10권 중에 한두 권은 비소설도 읽어보자. 그 반대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책을 통해서 이성과 감성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춰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다양한 장르의 책에 관심을 가져보면 그만큼 더 다양한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사 어떤 것이든 재미를 느끼기까지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읽는 책의 장르는 사실 읽는 이의 취향에 많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책에 대한 취향조차 경험과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다양한 읽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그만큼 더 풍성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새로 완역되어서 나온 몽테뉴의 에세, 수상록이죠. 총 3권으로 완역돼 나왔는데 그 중에 2권, 10장으로 책에 관하여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몽테뉴는 말합니다. 나는 책에서 소박한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몰두하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인 몽테뉴조차 책은 그저 나로 하여금 재밌게 몰두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몽테뉴는 책이야말로 삶의 여정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필수품이라고 했거든요.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고 귀하든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독서는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한때를 충분하게 누린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등화가친이라고 가을바람이 선선한 저녁에는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기에 좋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버스를 만나듯이 좋은 책과 사귀어 보는 시간 편안하게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다정한 댓글로 편안한 채널과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뵐게요.